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에 들어온 K리그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36회차 같은 경우에는 3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인 4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역시 풀 베팅으로 고등수 적중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 살롱 코멘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특히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인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픽들은 투폴 추천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투폴 추천도 잘 들어보시고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프로토 67회차에서 직접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한 뒤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50.6배당 적중픽 내역입니다. 이 풋볼살롱은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 구매 픽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외에도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도 이 다양한 정보와 구매 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60.4배당의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구매 픽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한 고수분께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픽이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이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최종픽 이미지까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포항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전북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골 결정력 면에서 전북에게 밀리면서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포항은 측면 자원인 팔라시오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신진호 선수는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홈과 원정을 나눠서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92골로 떨어지는 포항이기 때문에 최근 수원 삼성의 빈공이라면 포항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포항 역시 지금 송민규 같은 선수들이 이적을 하면서 화력 자체가 약화가 되어 있지만 올 시즌 포항이 넣은 27골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9골이 수원 삼성의 취약 시간인 후반 막판 15분에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포항이 후반에 공격 집중력을 살린다면 수원 삼성의 취약 시간을 공략을 하면서 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수원 삼성이 실점 33골 중에 무려 17골 52%가 후반 막판 15분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은 수원 삼성의 수비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막판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 삼성이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수원FC와의 수원 더비에서는 안방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핵심 수비수 장호익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한 수원 삼성이고 설상가상으로 김건희 선수와 정상빈이라는 에이스 공격
원투펀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또다시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 오른쪽 풀백 김태환 선수 역시 종아리 쪽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수원 삼성이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 하락세에 빠진 수원 삼성이고 7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5골로 경기당 2골이 넘어가는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력 누수가 심한 수원이 포항을 넘기엔 굉장히 버거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은 3백 수비의 한 축인 장호익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지난 울산전에서 핵심 오른쪽 풀백 김태환 선수마저 종아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주포 공격 자원인 정상빈과 김건희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수원입니다. 반대로 포항은 퇴장으로 빠지는 팔라시오스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정상 전력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가대표에 승선한 강상우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는 강상우 시프트를 통해서 최근 김기동 감독이 공격의 짜임새를 높인 바가 있고 여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임상엽과 크베시치가 더해진다면 수원보다는 공격 쪽에서 짜임새가 있는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커인 고영준 선수 역시 후반에 투입이 된다면 후반전에 실점이 늘어나는 수원 삼성의 수비벽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강제 휴식을 취했던 신진호 선수까지 미드필더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이 떨어진 수원 삼성의 중원 조합을 상대로도 포항이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포항 골키퍼 강현무 선수가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공격력으로 강현무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버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항 역시 올 시즌 외국인 자원들의 부진과 송민규 선수의 이적으로 인해서 홈에서는 평균 한 골도 되지 않는 이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작정하고 지킨다면 올 시즌 수원 삼성이 리그에서는 4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3연패라는 패턴적인 부분에서 최대치로는 무승부로 그러한 패턴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이 올마킹으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직전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탔습니다. 홈경기 기준으로 9승 2무 2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올 시즌 1무 1패로 열세인 수원FC를 상대로 반드시 복수에 성공해야 하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직전 경기에서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최근에 구스타보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전북의 최전방 공격인데 만약에 구스타보 선수가 터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류첸코 선수까지 교체로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는 수원 삼성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수원FC이고 무엇보다 올 시즌 전북을 상대로 1승 1무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최근 기세 가져온 양동현 선수를 필두로 라스와 이영재가 구축을 하는 공격 코어 라인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 역시 핵심 미드필더 무릴로 선수가 부상 중인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수비수 잭슨 선수가 K리그 데뷔골을 지난 수원 삼성전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탄탄한 수비와 더불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옵션까지 더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보인다는 점에서 올마킹으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이 최근 결과는 좋은데 경기력을 보면 특유의 전반전에 설렁설렁 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패턴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이 올 시즌 득점 중에서 후반전에 골을 몰아넣고 있는데 44골 중에서 29골 70% 골이 후반전에 막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실점 38골 중에서 무려 27골, 70%가 넘는 실점을 후반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북 특유의 후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수원FC가 조금은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북의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컨디션이 좋은 구스타보 선수가 전북의 최전방 공격을 이끌 텐데, 지난 수원FC와 전북이 맞붙었을 때 수원FC의 장신 수비수 잭슨 선수가 구스타보를 상대로도 괜찮은 수비와 제공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북이 또다시 구스타보가 잭슨에게 의외로 고전을 한다면 이 교체 카드인 일류첸코가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전북입니다. 이 수원에 무릴로가 빠지는 것은 아쉽지만 수원FC에는 한승규라는 대체 자원이 있고, 한승규와 더불어서 이영재, 박주호 중원 조합이 충분히 전북 중원을 상대로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컨디션이 좋은 양동현과 조금은 득점포가 주춤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라스 선수까지 충분히 전북 수비진을 위협할 만한 공격력을 보유한 수원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든 수원FC의 승리든 모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1승 1무로 전북의 덜미를 잡았던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의 특징이 상대 전적에서 우위인 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북을 상대로도 쫄지 않고 자신들의 축구를 한다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대구와 성남의 경기인데 대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인천 원정에서도 패하면서 어느덧 리그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대구는 홈에서 5승 5무 2패로 굉장히 원정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수비력 역시 평균 실점이 0.92골로 떨어지는 대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홈 경기에서 성남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최근 성남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5무 0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구인데,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수비수 김우석 선수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하고, 그래도 베테랑 자원인 이용래 선수와 박기동 선수가 미드필더와 공격 쪽에 돌아왔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가 한층 더 두터운 면이 있습니다. 수비수 홍정훈 선수 역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대구가 홍정훈을 필두로 해서 뮬리치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포 뮬리치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이 성남 팀 전체도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습니다. 광주 원정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한 성남인데, 원정에서는 쉽게 패하지 않으면서 무승부가 많았던 성남이지만 최근에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지난 4월에 대구가 홈경기에서 성남과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는데, 당시 대구가 김진혁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세징야 선수가 후반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에드가 선수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당시 맞대결 상황에서는 대구가 완전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반드시 조금은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성남을 꺾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권경원 선수가 당시에 영입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권경원 선수 없이도 대구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면서 무실점으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구 원정에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대구전에서 성남 골키퍼 김영광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방쇼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김영광 선수의 선방 능력이 시즌 초반만큼은 아니라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대구는 베테랑 수비수 홍정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 쪽에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보이고, 베테랑 자원인 박기동과 이용래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스쿼드가 한층 더 탄탄해졌습니다. 최근 대구가 좋지 못한 것이 에이스 세징야 선수와 에드가 선수가 지친 모습이 있습니다. 슈팅 0점이 잡혀있지 않아서 슈팅을 하면 높이 뜨거나 살짝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직전 인천전에서는 세징야 선수는 이 날카로운 슈팅을 몇 차례 보여줬고, 에드가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 누수는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골키퍼 이태희 선수가 선방쇼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대구가 전반 초반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남을 상대로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의 핵심 수비수 권경원이 빠진다면 최전방 에드가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 정태우, 김진혁, 홍정훈 같은 제공권이 좋은 대구의 높이를 성남 수비가 감당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대구가 홈 경기에서는 92%나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기당 최소 한 골 정도는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비가 한층 헐거워진 성남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 골 정도는 넣어주면서 신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은 주포 뮬리치 선수가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뮬리치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뮬리치가 침묵을 한다면 대구를 상대로 득점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대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4부 리그 팀과 리그컵 경기에서 6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무 3패로 승리가 없는 빌라인데, 2부 리그 시절에 브렌트포드가 이 아스톤 빌라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당시에 브렌트포트를 이끌었던 감독이 현재 아스톤 빌라를 이끌고 있는 딘 스미스 감독입니다. 이 딘 스미스 감독이 브렌트포트 시절에 아스톤 빌라만 만나면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감독인데, 다름 아닌 아스톤 빌라의 감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은 굉장히 의미가 조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브렌트포드는 감독도 바뀌고 주요 자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딘 스미스가 만들어낸 이 상대 전적의 열세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를 이끌고 딘 스미스가 이러한 상대 전적의 열세까지 뒤집을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을 모두 뺐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없는 것이 빌라이고, 엘가지 선수와 공격수 아처 선수가 리그컵 경기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사우스햄튼에서 이적을 한 데니 잉스 선수가 뉴캐슬전에서 환상적인 발리 슈팅골을 넣었고, 이 삼선 미드필더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중원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베일리 선수와 트라오레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이 와킨스 선수는 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와킨스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리그컵 경기에서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는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패배가 없는 것이 승격팀 브렌트포드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야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최전방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반 토니, 은베모, 카노스 같은 공격 삼각편대의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에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아스톤 빌라가 노리치 시티에서 야심차게 영입을 한 이 부엔디아라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엔디아 선수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노리치 시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유독 브렌트포드를 만나면 강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2경기 모두 최고 평점을 받았을 정도로 브렌트포드만 만나면 강한 면모를 보여온 아스톤 빌라의 부엔디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엔디아가 최근에 아스톤 빌라에서 이 적응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모습이 있는데, 브렌트포드의 킬러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스톤 빌라에서 이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의 핵심 측면 자원인 베일리와 최전방 공격 자원 와킨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베일리와 와킨스 선수가 이번 브렌트포드전에 이 출전 가능성이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희망사항으로는 브렌트포드전을 이 D-Day로 잡고 있는데 이 회복 상태가 빠르지 않으면 다음 경기로 출전이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일리와 와킨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브렌트포드가 지금 개막 2경기에서 실점이 없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역시 브렌트포드의 탄탄한 수비에 맡겨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브렌트포드의 승리까지는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브렌트포드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이반 톤이라는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가 있는데 이 이반 토니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 밍스와 콘사라는 두 수비수가 힘이 좋은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이반 토니와의 경합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제공권 같은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브렌트포드가 무실점 경기를 했긴 했지만 수비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들이 탈압박이나 공간 침투 방어에 있어서 약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아스톤 빌라로 이적한 데니 잉스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잉스 등을 앞세운 아스톤 빌라의 골 결정력 한 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부 리그 시절 브렌트포드가 아스톤 빌라의 천적이었지만 다름 아닌 그 천적 관계를 만들어낸 감독이 현재 아스톤 빌라의 감독으로 와 있는 딘 스미스라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이 장본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브렌트포드가 2부 리그 시절에 잘 나갔을 때 아스톤 빌라에 이 강했던 선수들이 모두 지금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팀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특히 올리 와킨스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를 떠나서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와킨스 선수가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리그 경기에서 2연승을 달렸고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도 2부 리그 카디프 시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리그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한 브라이튼이고, 이 이적생 우메프 선수가 1도움을 추가를 하면서 브라이튼의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닐 무페이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무페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브라이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터 감독의 기자회견을 찾아보니까 무페이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이 경기력은 좋은데 이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승점을 굉장히 놓친 경기가 많았는데, 이 닐 무페 선수가 그래서 이 시즌 초반에 2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닐 무페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 역시 리그컵 2부 리그 허더스필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전 자원들 몇몇을 빼면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 에버튼이기 때문에 브라이튼 원정을 대비한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직전 리즈 원정에서 2대2 난타전 무승부를 거둔 에버튼이고,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패스 축구보다는 일단 수비를 탄탄히 한 다음에 굉장히 전방 속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이 다이렉트 축구를 추구를 하고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베니테즈 감독과 원체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조금은 이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외로 계륵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닐 무페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경기력은 좋았는데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적었던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즌 초반에 지금 무페이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면서 브라이튼의 골 결정력을 책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무페이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브라이튼 특유의 골 결정력 빈곤이 나오면서 에버튼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금요일 오전에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레이엄 포터 브라이튼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래도 무페이 선수가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팽팽한 흐름 끝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고, 이 전방 압박 강도 역시 브라이튼이 에버튼보다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최근에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에서 상대한 팀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압박이 강한 두 팀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과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는 이 두 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에버튼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홈에서 무리해서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건다면 에버튼 특유의 다이렉트 축구에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에버튼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브라이튼의 3백 수비가 지금 키가 190이 넘는 장신 수비수들인데, 의외로 세트피스 공격은 강하지만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볼 처리가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칼버트 루인을 비롯해서 수비수 마이클 킨, 예리미나, 홀게이트 같은 선수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제공권 한 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버튼의 세트피스 공격에 의외로 브라이튼이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에버튼 쪽을 조금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뉴캐슬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리그 두 경기에서 2연패를 당했고, 직전 리그컵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0 끝에 승부차기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공식 경기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뉴캐슬은 리그컵 경기에서 번리를 상대로 주전 공격 자원들을 후반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을 하고 멘탈은 멘탈대로 나간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사우스햄튼과의 맞대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4승 1무 1패로 홈에서는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뉴캐슬이고, 이 핵심 공격 자원인 생 막시만과 조일록, 알미론 같은 선수들이 직전 사우스햄튼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은 반드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쉘비 선수가 부상 중인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뉴캐슬과 마찬가지로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리그컵 4부 리그 뉴포트 원정에서 8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리그 홈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따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사우스햄튼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그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백업 공격 자원들이 골고루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뉴캐슬전을 앞두고 굉장히 공격 옵션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첼시에서 임대를 한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가 두 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고, 측면 자원인 엘리오누시 선수가 3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베테랑 공격 자원인 레드먼드 선수 역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센휘틀 감독이 뉴캐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은 핵심 공격 자원인 막시망, 알미론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괜찮고, 특히 사우스햄튼과의 맞대결에서는 이 두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뉴캐슬이 공격 상황에서는 막시망, 알미론, 조일록 등의 개인기 돌파에 의존을 하는데, 실제 개인기가 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는 굉장히 잘 먹혀왔던 이 전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지난 시즌 원정에서 실점이 홈보다 18골이나 늘어나면서 성적도 원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위로 굉장히 원정고자 느낌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 뉴캐슬 원정만 가면 작아졌던 사우스햄튼이 이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사우스햄튼 쪽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리그컵 경기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8골이나 넣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특히 첼시에서 임대를 한 브로자나 리브라멘토 같은 젊은 자원들이 최근에 팀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스쿼드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로메우 선수가 리그컵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알미론이나 생막시망을 견제함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우스햄튼이 지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뉴캐슬보다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직전 리그컵 번리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이 경기 내용 자체가 번리를 상대로 압도한 부분이 있었고, 이 최근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난타전 구도가 펼쳐지면서 최근 두 팀의 상대 전적상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또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노리치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가 리그 경기에서 맨시티,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연이어 만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그래도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2부 리그 본머스를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노리치 시티가 레스터 시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굉장히 의외로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20 시즌에 노리치 시티가 1부 리그에 올라왔을 때 그 시즌에는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모두 한 골차 끈적한 승부를 보여주면서 레스터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노리치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리그컵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의 체력 안배까지 한 노리치 시티입니다. 영입생 공격수인 사전트 선수가 리그컵에서 맹활약을 했고, 19살 공격수 촐리스 역시 2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핵심 공격 2선 자원인 부엔디아 선수가 아스톤빌라로 이적을 한 것이 굉장히 큰 전력 누수로 다가오고 있는 노리치입니다. 레스터시티는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근소한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직전 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아요세 페레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고, 중앙 수비수 에반스와 포파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이변 냄새가 조금 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 같지가 않고, 특히 수비 쪽에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직전 경기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했다고는 하더라도 웨스트햄에게 무려 4골이나 내주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공격력 역시 최전방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예전만 못하고 틸레망스, 메디슨, 은디디 같은 수준급 중원 자원들을 갖췄지만, 이 브렌단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이상하게 후방에서 패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중원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틸레망스 선수가 굉장히 삼선에서 이 빌드업을 담당을 하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전방 압박을 당하면 패스가 전방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리치는 개막 후에 리버풀, 맨시티라는 강팀들과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 대패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맹활약을 해준 촐리스를 앞세워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노리치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기 전에 2019년 2020 시즌에 레스터 시티를 만나서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노리치 역시 핵심 공격자원 부엔디아가 빌라로 이적을 해서 화력이 급감하긴 했어도 레스터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이 감독과 핵심 선수들이 여전히 노리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레스터 시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리치가 측면에 촐리스, 왼쪽 풀백에 맨유 출신의 윌리엄스까지 영입을 하면서 그래도 새 출발을 다짐을 하고 있고, 이 액면가로는 레스터시티 쪽이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상대 전적의 팽팽함과 레스터의 최근 경기력 저하 등을 고려를 하면 과감하게 노리치 쪽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레스터시티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에게 강점을 보이는데, 노리치가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 리버풀, 맨시티라는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 전막 압박을 펼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리치가 무게중심이 낮고 압박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수비 뒷공간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이미 바디 특유의 뒷공간 침투가 나오지 않으면서 레스터시티가 득점을 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본의 아니게 리버풀, 맨시티라는 강팀들에게 두들겨 맞은 노리치가 조금 마탱이가 간 레스터를 상대로 화풀이를 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